3주차 2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 고울에서 나온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고울을 읽기 전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걸 먼저 듣고 아마 읽으면 훨씬 이해가 훨씬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뭡니까 경영대학 학생들은 그래도 이런 용어에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이제 타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쭉 읽어가길 바랍니다. 읽어가서 재미로 한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 책이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 아니고 소설책이기 때문에 빨리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독을 해가면서 그 내용이 뭔지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책을 읽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하여튼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더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쭉 느끼는 게 뭐냐면 뒷부분에 가면은 배치 크기 축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배치 크기 축소는 뭐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왜 제가 그 JIT 그 얘기할 때 한 단위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폴 시스템. 그 한 단위 흐름을 얘기를 했는데, 그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상태는 한 단위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란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생산에서는 배치, 묶음이란 뜻입니다. 묶음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를 한번 세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걸 생산을 하죠. 그래가지고 일정 수량을 한꺼번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일반적인 그 하여튼 관행이고요. 근데 그 관행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배치 크기를 축소를 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음 생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세팅하는데 셋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뭐 A라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팅을 하잖아요. 그걸 작업하다가 예를 들면 B라는 부품을 생산을 하려면 세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 생산했다가 B 생산했다가 그 다음에 C 생산했다가 다시 또 뭐 A 생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주 바뀌게 되면은 그 시간 낭비가 있다는 거죠. 그 준비 시간 낭비가. 그래서 이제 하나 세팅을 딱 하고 나면 일정 양을 한꺼번에 생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A 생산하다가 B 생산하는데 그 이렇게 세팅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배치 크기 줄이는 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배치 크기를 줄이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병목 자원의 배치 크기 축소를 통한 수익성 향상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비병목 자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병목 자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셋업을 자주 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비병목 자원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병목 자원의 경우에는 배치 크기를 축소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치 크기를 축소하면 뭐가 좋길래 그러면 배치 크기 축소하라는 거냐? 일단은 공정중 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감소해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배치 크기가 축소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냐면 대기 시간하고 유효 시간이 감소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총 생산 시간이 단축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리드 타임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치 생산을 하는 동안은 뭡니까? 계속 생산해서 그게 쌓아두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게 묶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진하기까지는 공정중재고로 계속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정중재를 줄이려면 배치 크기를 줄이면은 공정중재고가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 묶음 생산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대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배치 크기가 줄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생산 리드 타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된다는 거죠.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 시스템 지난번에 뭐라고 하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 주문을 생산을 해서 충족시키는 거죠. 미리 이제 재고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 생산해서 주문을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때 이제 필수적인 게 그러니까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배치 크기를 줄이면 그러면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준비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산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거 생산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랬다가 또 뭐 또 다른 거 생산하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준비 시간에 그 누적된 그 합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원가 계산할 때 그 원가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원가 그러니까 표준 원가 회계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원가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도골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서 적용한 도골에서 적용한 TOC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그 공장 그 알렉스가 그죠? 공장장으로 있는 그 공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가장 문제가 뭡니까? 효율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나빠갖고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만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회사에서 그죠? 표준 원가 회계 시스템 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지표가 나타날지는 몰라도 그 공장이 돈을 벌 수가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런 배치 크기를 줄였을 때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스루풋이 향상되니까 결국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배치 크기 축소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 향상이라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의 그 교훈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요하고 흐름의 균형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산 능력 균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요하고 병목의 생산 능력하고 그것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병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준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비병목에서는. 그래서 일단 흐름의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골의 책의 내용에도 이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작동하는 거하고 가동한다는 그게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원을 작동하는 거하고 가동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죠? 운영하는 거고 가동하는 거는 뭐냐면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공정중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작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동. 그 다음에 병목에서의 1시간 손실은 전체 시스템에서의 1시간 손실과 동일하다. 결국은 병목이 그 시스템의 그죠? 스루풋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병목에서 예를 들면 1시간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명목이 그 시스템 전체 결과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스템 전체 흐름에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결국은 시스템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병목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스템 개선 5단계가 다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약 확인하고 제약을 최대로 활용하고 모든 건 제약에 종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약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약이 향상되면 또 다른 제약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단계 1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시스템 개선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더고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 물론 이제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분석을 했죠. 내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알렉스 있잖아요. 알렉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 공장을 살려내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물론 이제 요나 교수와의 이제 그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언을 얻고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 가지를. 일단은 기업의 목표가 뭐냐 여기에 대한 걸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효율성하고 뭐 생산성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 뭐 지표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우리가 표준 원가 회계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이런 거를 이용하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준 원가 회계 시스템에서는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그 계산하는 방식하고 TOC에서 쓰는 방식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TOC에서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그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틀려요. 이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가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시스템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가 그래서 부가가치는 개념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원가 회계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 TOC 이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이 결국은 뭡니까? 뭐 지표상으로 암만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 제 그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성서에 있는 그 공단에 있는 어느 사장님 아들이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배우고 나와가지고 그 공장에다 그걸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날 찾아와가지고 이 효과를 봤다고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아직도 그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자, 그만큼 이 TOC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거부 반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 이제 그 적응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이론이 개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이제 그 확산이 많이 되지 않은 이유는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이 TOC 이론이 생산 운영 관리나 이쪽에 책에 실리게 된 것도 굉장히 늦게 실리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만큼 이제 거부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미 얘기했듯이 부분 최적화의 합의, 글로벌 최적화가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전체적인 목표 달성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 최적화의 합의. 뭐 그 얘기는 뭐 로봇 도입 얘기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계에서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공정중 재고 발생으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모든 프로세서는 가장 느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고 제약을 개선하는데 방향이 맞춰져야 하고
다른 데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전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원이 투입되는 데 있어가지고 제약 개선하는 데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 보면은 이 뭐 예를 들면 부서 간이랄지 단계별이랄지 이런 거 서로 알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왜냐면 평가가 부서별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 평가, 부가가치한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원 배분할 때도 사실은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병목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목이 아닌 데서도 그 자원을 받으면 뭡니까? 개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병목 때문에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거랑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정치를 피하고, 그러니까 단계별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은 피하고 전체 시스템의 성과 이걸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별 평가가 이루어지면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서별로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 시스템에서는 이제 스루풋이라는 거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루풋을 증가시키고 재고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면 성과는 향상된다는 거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루풋 증가시키고 비용 감소시키는 게 이제 도움되지만 만약에 비용 증가되더라도 스루풋이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증가된다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스루풋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뭐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하나의 측정치에는 최저가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두 가지 측정치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은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비용이 아닌 스루풋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만 막 지금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은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스루풋이 더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인의 개별 고리가 아닌 전체적인 강도를 측정하고 병목이라고 알려진 가장 약한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인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핵심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동성하고 종속성으로 인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뭐 우리가 그 예를 봤잖아요. 하이킹 예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사이킹 거기도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하고 종속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뒤로 갈수록 생산 능력이 그죠? 단계에서 뒤로 갈수록 생산 능력이 이제 크게 만들면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변동성과 종속성이 있더라도 뭐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낭비가 이제 발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변동성하고 종속성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고라는 거죠. 그다음이 이제 일단은 병목이 가장 그러니까 핵심이고 병목의 능력을 최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모든 프로세스는 병목이거나 비병목이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제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병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산 능력이 수요보다 작은 경우라 그랬죠. 일단 병목에서의 그 흐름은 수요와 같아야 된다고요. 병목하고 그 수요를 맞추는 거, 흐름이 균형, 그죠?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 병목을 100% 사용해야 되고 유효시간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병목에서의 스루풋은 시스템 전체의 스루풋과 같다는 거. 그러므로 병목에서 잃어버린 1시간은 시스템 전체에서 잃어버린 1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B병목에서의 절약된 1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B병목은 스루풋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병목의 시간당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병목의 가용 시간분의 전 공장의 비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목의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병목에는 절대적으로 유유 시간 같은 거 없애야 되고요. 100%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병목의 수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계 전담 작업자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운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자를 배치한다거나 즉각적인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죠. 그다음에 불량품 혹은 재작업이 필요한 제품이 병목자원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병목자원 앞에서 품질 검사 실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병목의 부하를 덜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장 필요한 것만 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그 병목자원의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5번째.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재고 줄이기 위해서 배치 크기 축소하는 거. 이 사이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배치 크기를 줄인다 그랬는데 사이클 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활동 시작에서 끝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까 리드 타임 얘기 있었죠?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 줄어들고 하게 되면 유유 시간 이런 것들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배치급이 줄이면 전체적으로 공정중 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절감된다는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 이론은 아까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5단계 개선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독후감 쓰는 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그 뭡니까 경험이나 뭐 이런 거 뭐 자신의 경험도 좋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걸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그 문제점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병목에다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러한 데서 과연 병목이 뭐냐? 그거부터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나머지는 그 병목에 종속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벌어진 여러 가지 뭐 그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항상 겪는 뭐 기다림줄이랄지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 기다림줄이 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자기 뭐 경험상으로도 과거에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일이 진척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고생한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었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더 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 더 고울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 공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일들. 네, 그런 것들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의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 생산운영관리를 이제 듣고 나서 나중에 교과서에서 뭐 배운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골이라는 책을 읽은 거, 이건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한 학기 이 강의를 수강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 더골이나 소설책 이해하는데 아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과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더골이라는 책을 읽으면 훨씬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로 한번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도 그냥 지나쳐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정독할 때 이제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OC를 이제 사실 이 이론을 적용하는데 사실 이제 골드라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개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DBR 시스템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케줄링 할 때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DBR 시스템에서 배우겠습니다는 D는 이제 드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드럼이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이게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병목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역할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버퍼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버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목에서 예를 들면은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재고를 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정중 재고가 그 병목 앞에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버퍼라는 개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는 자재 이제 투입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로프는 사실은 이제 그 자재 투입 시기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DBR 시스템을 이제 배우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차 2강은 좀 짧기는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